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뉴스를 막 찾다가 저는 이제 뉴스를 찾으면서 시세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폭락을 하면 이제 현금 준비해둔 걸 매수를 하려고 막 항상 그렇게 동시에 두 개를 하는데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해킹 뉴스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는 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서 이제 해킹 사태가 터져서 7000BTC가 뭐 도난당했다. 뭐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 터지기,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오피셜하게 이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제 대중들한테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틀려요. 물론 지금 이렇게 붉게 막 빛나고 내가 매수한 가격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면 사람이라는 게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 같아도 제가 산 거보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스탑 로스를 걸어놓지 않는 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에서 이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이낸스에서 해킹 사건 7000BTC에 관한 게 있는데, 그 7000BTC가 바이낸스에서 자기네가 이제 콜드 월렛이 있고 핫 월렛이 있어요. 근데 핫 월렛에 있는 것 중에 이제 2% 정도래요. 네, 그게 그 영향이.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건 아마 얘네들이 아마 해결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 물량에 관한 거는 영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지금 7000BTC는 자기네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빗썸에 관해서 뭐 해킹됐다, 무슨 뭐 직원이 어떻게 했다 이래도 그건 항상 뭔가 흐지부지하게 항상 흘러갔어.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긍정적으로 풀렸어. 어떤 하나의 이런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 뉴스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시든 말든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멘탈 관리 하시는데 분명히 낫고 확신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낫다는 거. 예. 일단은 그거를 먼저 시작으로 이 영상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해킹 바이낸스 해킹 뉴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저는 그게 빗썸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력들은 갑작스러운 하락장을 만들 때 명분이 필요해. 항상 누군가 누구한테 싸움을 걸고 말싸움을 하고 행동으로 싸움을 할 때 A 조직에서 B 조직을 칠 때도 그냥 느닷없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항상 싸움에는. 그죠? 지금 하락장을 만들 때도 세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명분을 대중들한테 강한 뻐드적인 임팩을 강할 만한 뉴스를 분명히 던져놔야 돼요. 예. 다른 타 거래소,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뭐 폴로니엑스,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거래소보다 3배 정도 물량이 많은 거래소가,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라는 거. 근데 바이낸스에서 해킹 뉴스가 터졌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붉게 물들었을 때 전투적으로 나갈 사람, 그냥 여기서 허탈해하는 사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갈릴 거예요. 근데 시장은 두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너무 오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관해서 스트라티스예요. 스트라티스도 2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사토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토시가로 해도 거의 바닥 끝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적극 매수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잘 만약에 이걸 홀딩하고 계신 분이나 이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에 나쁜 가격이 분명히 아니다 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지금 불황장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어떤 그 자산으로서 값어치에 관해서 상승한 퍼센테이지 2019년 들어서, 그래서 상승한 퍼센테이지에 관해서 나온 건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1위에요. 53% 상승했어. 올해부터.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이제 그래프상, 어저께도 이제 그냥 수치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래프로 보기 좋게 바이낸스에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크루드 오일이 33%,
그리고 기술 주식, 기술주 24% 상승.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이 18% 상승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이 18%. 그리고 전 세계 주식은 13%.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이 되게 상당히 강세예요. 하물며 미국 부동산도 그러겠죠. 근데 저는 작년 연말이나 아마 지금도 대다수의 아마 기관들은 빠져나온다. 근데 오히려 우리 대중들이 보는 뉴스나 칼럼이나 막 그런 데는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거다 라는 얘기가, 그런 추측성 기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근데 저는 빠져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스컴에서 논설 주간 위주로 구성된 그렇게 기술된 그 문장은 우리 같은 대중들이 해석할 때는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는 보여드린 거고, 이 그래프의 추세는 앞으로도 아마 더 강력하게 변할 확률이 높아요. 그 추세가. 여기 노란색으로 노란 굵은 기둥이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암호 자산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폭락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도 사실 1월 달에 대비해서는 이 정도 아마 상승을 했을 거예요. 53% 내지 한 40% 이상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 다시 올라놨을 거예요. 그건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것 같고, 이것도 바이낸스 건데, 바이낸스에서 이걸 지금 새롭게 트레이딩 페어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냥 그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사토시가나 뭐. 근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생각보다 사토시가로도 그렇고 거의 전저점 근방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바이낸스에서 보면 이거를 트레이딩 페어를 시킬 거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먼저 USDC, 그리고 팍소스, 그리고 TUSD로 하고,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은 USDC, 팍소스, TUSD로 페어한다. 그 얘기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 오후부터 이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높은 게, 지금 선에서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제 눈에 좀 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매수할까 말까, 딱 아니나 다를까, 딱 이 해킹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틈새 하락을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진리카거든요. 진리카. 그러니까 진리카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얘네가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할 게 6월 17일 이전에 아마 대대적인 게 뭔가 있대요. 그래서 진리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리카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사토시가로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볼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이제 붉은색 기둥이, 붉은 불이 여기저기 막 켜지니까 사실은 줍줍하기에 나쁜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참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세요.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에 있어서 베이직 어텐션이나 진리카 같은 거, 스트라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인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이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잘 갈 것 같이 하다가 떨어졌어요. 해킹 뉴스로 해서. 이러면서 조정을 주는 거예요. 시장의 조정을. 대중들한테 코인을 걸어놓은 걸 뺏어가고, 스탑루스 걸어놓은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뭔가 바이낸스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뭔가 보고서를 또 올리겠죠. 그러면서 또 시장에 그린 칼라는 또다시 전면적으로 녹색 칼라가 들겠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근데 또 하필 또 지금 와서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폭은 되게 짧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폭발적인 시장을 아마 얘네들이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런 거 진폭을 계속 주면서. 근데 또 레인지 구간은 또 적어. 막 10%, 20%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얘네들이 떨구려고 했으면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이 7000BTC 갖다 7만 BTC는 아니지만 7000BTC 갖다도 엄청나게 떨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애교, 그냥 본인들 그림 그리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지금 선에서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22.77% 정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줍줍 하시기에 나쁜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 예, 그래서 저도 베이직 어텐션 토큰하고 지금 눈여겨보는 게 GNT, 예, 골룸하고 그리고 질리카하고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 예,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이거는 XRP 차트예요. 예, 이것도 지금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서 더 까졌어.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언제 오른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의 중장기적인 포텐셜적인 차트예요. 근데 보면은 몇 번의 큰 상승과 3번에 걸친 상승과 3번에 걸친 하락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차트를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은 사이클이 있다. 영원히 내리는 게 없고, 영원히 오르는 게 없다. 네, 이 차트제로 나오는 것 같이. 그 얘기를 잘 생각들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반 동안, 줄구장창 계속해서 하락만 했어요. 상승은 한 번도 없었고, 중간에. 네, 전체적인 크립토 마켓이. 그럼 얘네들이 계속 내릴까요? 과연? 네? 조정을 줄 때 어디까지 또 줄까요? 지금 선에서. 비트코인 ETF가 코앞에 있을 수도 있는 현재 상황.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접근한다. 실제로 접근한다. 날짜까지 수준내라.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네. 종합적인 거를 잘 파악들 해보시고,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죠.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30개나 되는 크립토 자산들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네, OTC 마켓, 네, 대형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마켓에서 지금 가능하다. 이거에 관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네. 커스터디 서비스는 개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베이직 어텐션 토큰 되게 많이 까져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커스터드 서비스하고 연동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그 리플 코인 들어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들어있어요. 오미세고, 이오스, 뭐 골룸 되게 많이 까져 있는 거 지금 골룸, 뭐 제로엑스, 비트코인 캐시, 예. 뭐 스텔라 루멘도 있고, 어우거도 있고, 예. 메이커도 있고, 테조스. 자, 여기 나와 있는 30개나 되는 자산들 어떻게 될까요? 그 향후 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되면 주가 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코인베이스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던진 거예요. 예.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이미 매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이거는 아톰코인이에요. 아톰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저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지금 보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원화 상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대규모적인 시세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 장세가 지금까지 이제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토시가로 원화에 걸쳐서.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아톰 매입한 거 자기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지금 버드적인 뉴스, 강한 버드적인 뉴스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누군가는 줍줍을 하고 있었을 거고, 베이직 어텐션 같은 거, 누군가는 그냥 패닉하고 야 이거 못하겠다 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축이 갈리는 거죠. 사실은 크립토 몽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943명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미 바닥이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전체 시장 참여자 중에 63%.
그리고 바닥까지 떨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37%예요. 그래서 37% 정도 되는 사람은 현금화를 이미 예전부터 아마 해놨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그분들이 기다리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축으로 갈리겠죠. 근데 과반수 이상이 시장이 잘 돌아갈 거다라고 이제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에 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 이거 비트코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시세 하락이 지금 세력이 던진 버드 뉴스. 근데 사실은 이게 빅버드 뉴스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조정 장세가 이 정도라면은 애교적인 관점으로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냥 흔들기 정도, 눌림 조정 정도 잘 가다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그림을 만들면 큰 하락이 오히려 오는 거를 미리 완충시켜 놓는 거예요. 그 작업을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레인지를 지금 봤을 때 6,150불까지 올리겠다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럼 6,000선이 원래는 강한 저항 구간이 되게 많을 텐데, 거기부터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쉽게 뚫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한 거죠. 사실 지금 버드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립토 브리핑이라는 데서 지금 다시 한번 코스모스 아톰 코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12가지의 서로 다른 제각각의 지갑이 만약에 있다. 암호 자산에 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횡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보면은 코스모스가 그 중간 인터체인지 역할을 할 거다. 그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줄 거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가 해주는 역할, 이 아톰 코인이 해주는 역할에 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 내가 가진 코인이 기축이 될 거야. 내가 가진 코인이 기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다는 거죠. 각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죠? 스페셜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모두 다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상호 보완시켜주는 게 아톰 코인이다. 이게 있는데 과연 내 코인만 잘 나갈까요? 내 코인만 기축이 된다? 그거는 개인의 상상이라는 거죠. 자, 골드 실버가 1285불, 그리고 보면 실버가가 14달러 97센트. 이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그러니까 어저께도 좀 떨어졌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중국 주식도 아마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 그렇고. 근데 9일날부터 10일날까지 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과연 어떤 반전이 또 있을까요? 여기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어저께 느닷없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때려.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도 바이낸스에서 버드 뉴스가 터졌어. 7천 개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 개인이 들으면 되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여기 이제 시세가 여기보다 아마, 이거는 아까 제가 캡처한 거라 여기보다 아마 시세가 더 까졌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있고, 리플도 여기보다 아마 더 까져 있을 거고. 자, 베이직 어텐션 페어 거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그죠? 팍소스, 트루 USD 달러,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돼서 바이낸스에서 움직인다. 오늘 오후부터.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코인이. 자,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거 안트 파이낸셜이 지금 보시면 시리즈 A하고 조인한다. 근데 이거 10 밀리언만큼 뭐 그거에 관해서 준비해서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솔루션에 관해서 JKP하고 블록체인 관계, 파트너십 관계를 안트 파이낸셜이 맺을 거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예요. 그거랑 또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사실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나라 어떤 그 기업들하고 연관되고 자본의 이동 흐름을 서양은 서양, 동양은 동양 이렇게 보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믹스돼서 같이 움직인다. 자본가들은 그런 거를
상관 안 한다는 거죠. 대중들은 거기에 담을 쌓고 이념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텔레그램 방 같은데 톡방 같은데 보면 야 중국 코인은 망해. 중국 코인은 안 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미국 코인만 오를 거야. 근데 결과는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중국에서 지금 보면 소셜미디어 자이언트 위챗에서 암호자산 트랜잭션 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반대한다, 차단시킨다 이런 얘기가 또 연속해서 계속 나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뉴스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어. 이건 또 버드 뉴스예요. 이것도 시장한테는 되게 안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더 웃기지 않아요? 바이낸스에서 해킹 뉴스 터졌어. 위챗에서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에 관해서 반대한다. 그거 막아버리겠다, 중국 정부에서. 이런 뉴스. 왜 갑자기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같이 터질까요? 의도적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보시고 이거는 프랑스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14,000%나 되는 암호자산에 관해서 대중들한테 사기치는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이만큼 늘었다. 그런 사업들이. 엄청난 거죠. 14,000%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 유튜버가 말하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한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프랑스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한국에도 국한된 얘기예요. 미국에도 국한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못 가서 잘 안 되면 제일 많은 손해를 보는 건 사실 개발자도 아니에요. 유튜버도 아니야. 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투자하시려면 시총 높은 코인 위주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걔네가 찍어서 거기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그런 코인들 있죠. 시총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고 하다못해 여러 거래소에서 기축으로 거기서 폴로니엑스 같은 데도 보면 마진까지 걸어 놓을 만한 그 코인들 있잖아요. 순위권이 내려가 거기 있는 코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코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폴로니엑스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가 마진도 걸어 놓는 거거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동전 코인 위주로 무슨 프로젝트가 엄청 좋아. 막 블로그를 막 찾아봐. 그거랑 연관해서만 보시지 마시고 그럼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 현혹돼. 값은 싸. 막 몇십 원이야. 근데 막 그게 몇천 원 갈 것 같아. 막 몇만 원 갈 것 같아. 거기에 사람들은 막 미쳐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막 블로거가 막 유튜버가 막 떠들어. 이거 투자해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어. 말 같지도 않은.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암호자산에 계속 투자하고 ICO 해가지고 100만 장자 못된 사람이 없게요. 근데 다 실패했을 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 말씀드렸고 대규모적인 해킹 사태 그리고 아까 버드 뉴스 중국에서 위챗 페이에 관해서 버드 뉴스 암호자산 금지 버드 뉴스. 자 오늘은 마음의 결정들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고 개인의 판단이에요. 결정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현금 있는 거 빨간불이 있었을 때 내가 노려보고 있었던 거 베이직 어텐션 뭐 이더리움 같은 거 비트코인 캐시 질리카 뭐 GNT 같은 거 리플 사냐 마냐는 개인의 판단이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른 뉴스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들 걱정들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